유한양행, 이번에는 진짜 다를 거야. 요즘 제약 바이오주 분위기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죠. 피겔리치 TV의 100%입니다. 오늘은 국내 제약의 맏형, 유한양행을 짚어보겠습니다. 딱 지난 한 달 사이에만 봐도 이 종목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핵심은 넥나자 글로벌 확장이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이고, 여기에 임상 데이터 업데이트가 불을 붙였습니다. 9월 7일에는 세계 최고 의학저널 애니즘의 1차 치료 데이터가 실리면서 오시머티닙 대비 전체 생존 기간이 1년 이상 길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4년을 넘길 것이라는 메시지가 공식화됐습니다. 말 그대로 표준 치료의 판을 흔드는 업데이트였고, 시장이 왜 이 뉴스를 중시하는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 조합이 더 오래 살게 한다는 임상적 근거가 쐐기를 박았기 때문이죠. 이 좋은 흐름은 며칠 전부터 예열돼 있었습니다. 9월 6일 존슨앤드존슨이 리브리반트 플러스 라즈클루즈 조합은 1차 치료에서 오시머티닙 기반 치료 대비 흔한 이급할 에미티 내성 돌연변이 발생을 의미 있게 줄였다는 새 분석을 내놨고, 9월 4일에는 피하 제형 관련 데이터까지 공개하면서 더 오래, 더 편하게라는 포지셔닝을 강화했습니다. 암 치료에서 내성은 마치 구멍난 양동이처럼 약효가 새는 문제인데, 그 구멍 자체를 줄였다는 뜻이니 임상 현장 체감도는 꽤 큽니다. 지역 확장도 빠르게 찍고 있습니다. 8월 초 중국 램파가 이 조합의 시판을 승인했고, 유한양행은 계약에 따라 4,500만 달러 마일스톤을 수령하게 됐습니다. 중국은 이제프알 변이 비율이 높은 시장이라 향후 로열티 모멘텀의 실질적인 보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승인권이 늘어날수록 건당 보너스가 들어오고 이후부터는 매출에 따라 계속 들어오는 사용료가 붙는 구조라서 숫자는 시차를 두고 재무제표에 반영됩니다. 실적 면에서도 지난 분기부터 체급이 달라진 느낌이죠. 8월에 보도된 기사 기준으로 2분기 잠정치가 매출 약 5,562억 원, 영업이익 456억 원으로 집계되며 각각 전년 대비 8.1%, 190% 성장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본업이 튼튼해진 데다 라이선스 로열티가 가세했다는 해석이 자연스러운데, 그 배경으로 기사들은 넥나자 결실 본격화와 해외 진출 효과를 꼽았습니다. 쉽게 말해 좋은 씨앗이 드디어 돈 되는 과수원으로 자랐다는 그림입니다. 산업의 큰 지형도도 유한양행 편입니다. 8월 중순 국내외 매체들은 이 조합이 미국, 유럽, 일본에 이어 중국까지 승인권을 확보하며 글로벌 블록버스터 궤적을 탄다고 정리했고, 남미, 호주 같은 남은 지역들은 규제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이 많습니다. 승인국가 수가 늘수록 풀이 넓어지고, 이는 곧 유한양행의 로열티 저수지 수위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특히 애니즘 논문 공개로 생존 이득이 선명해지면서 보험자, 가이드라인 쪽의 확산 속도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밸류에이션 감각도 짚어보겠습니다. 시장 데이터를 요약하면 최근 한 달 내 공개된 밸류레이션 코멘트 중엔 현재 주가가 이론가 대비 약 20% 저평가라는 분석이 있고, 국내외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평균 목표 주가도 14만 원대 중반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숫자 자체가 미래를 보장해주진 않지만 최소한 실적과 데이터가 밑에서 밀고 있다는 점을 시장이 인정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여기서 투자 포인트를 아주 쉬운 말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임상 데이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의학저널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 생존 이득을 인정받았다는 건 맛집의 미쉐린 별 같은 인증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둘째, 지역 확대가 돈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중국 승인으로 바로 마일스톤이 들어오고 처방이 쌓이면 로열티가 분기마다 꾸준히 찍힐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셋째, 시간은 아군일 수 있습니다. 항암제는 오늘 승인받아 내일 매출이 폭발하는 산업이 아니라서 처방 관성 검사, 동반 진단, 정착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같은 단계가 하나씩 쌓여야 합니다. 지금은 그 사다리가 이미 놓였고
칸칸이 올라가는 중입니다. 리스크도 동시에 보셔야 합니다. 가장 큰 건 의존도입니다. 현재 스토리의 절반 이상이 렉나자 조합에 실려 있습니다. 만약 경쟁 약물에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거나 가격, 급여 협상에서 불확실성이 생기면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차 리스크입니다. 승인 출시 처방 확산 로열티 집계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적표에 반영되는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과 규제 약가 변수는 언제든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데이터 업데이트와 중국 승인 같은 이벤트는 이 리스크를 상쇄할 만한 힘이 있고 분산 투자와 분할 접근으로 속도를 조절하면 체감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전략은 이렇게 제안 드릴게요. 이미 보유하신 분이라면 9월 데이터 모멘텀의 온기가 남아있을 때 향후 분기 실적에서 로열티 기여가 실제로 얼마나 찍히는지 확인하며 계단식 추세를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평균 목표 주가와 현재가의 간격, 그리고 다음 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나올 수 있는 추가 규제, 가이드라인 뉴스의 일정을 달력에 표시해두고 분할로 접근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숫자와 데이터가 매 분기 오답 노트를 줄여갈 때 주가는 그걸 미리 반영하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결국 이 종목의 관전 포인트는 데이터의 질과 지역 확장 속도가 숫자로 얼마나 깔끔하게 이어지느냐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오늘 유한양행 브리핑을 정리하면 생존 이득을 강조한 최상위급 임상 데이터, 중국 승인에 따른 현금 유입과 시장 확장, 그리고 컨센서스가 제시하는 업사이드가 맞물리며 중기 상승 스토리가 단단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렉나자 조합 의존도와 반영 시차, 규제 변수는 체크리스트에 꼭 올려두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100%였고 본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 의사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